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 KTV 정책통.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정책통 식구들 소개하겠습니다. 개그맨 김생민 씨, 주부방송인 안문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지난 7월 27일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용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청년들의 손을 잡아서 지상으로 끌어올리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잡을 수 있는 이 밧줄 역할을 할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밝은 내일, 미래를 위해서 내일은 내가 찾는다, 내가 열심히 한다. 예.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오늘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요, 지금 시행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에서 청년 부분만 특화시킨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권진호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먼저요, 취업 성공 패키지가 어떤 제도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한마디로 토탈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청년 미취업자 또는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의 중장년층 대상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보다 이게 범위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득 기준은 없어진 건가요?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이제 처음에 제도가 태동했던 그 취지. 그래서 1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제 결혼 이민자들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섬세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1유형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2유형은 이제 청년 또는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2유형을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올해부터 대학교 4학년 재학생들도 이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권윤미 학생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권윤미 학생. 네. 이제 졸업반이면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을 텐데 어때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이고요. 현재 지금 경제학과를 전공했고 경영정보를 이중 전공했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위해서 전공 하나로만은 좀 부족한 현실이어가지고요. 이중 전공으로 경영정보도 하게 되었고요. 주변 친구들 중에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신규 채용할 때 졸업이면 이미 좀 불리하다고 들어가지고요. 지금 졸업을 유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두 단어가 다 나왔잖아요. 네. 스펙 쌓기하고 졸업 유예. 이게 사실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윤미 씨 1단계 상담을 받아본 상태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동안 제가 여태까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냥 취업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너무 반복적으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오히려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면서 저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되게 의욕도 많이 지금 돋아가지고 다행히 조금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성공 패키지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나갑니까? 크게 3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나를 알기, 본인을 알기 단계. 그렇게 어려워요. 이해하시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취업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본인을 알기는 자기를 진단해보고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건지,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상담사와 그 참여자가 함께. 그다음에 2단계 본인의 능력 키우기는 이제 직업 능력이나 직장 적응력을 증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어떤 체험, 인턴 이런 거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본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고요. 3단계 이제 취업하기는 이제 집중 취업 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를 마친 참여자 대상자에 대해서 아마 상담사가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그렇죠. 맞는
분야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청년들이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손전등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권진호 과장님, 그리고 내일을 찾는 청년 권윤미 학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알아보는 건강통 시간입니다. 최근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자주 할수록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루 1시간이라도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0%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많습니다. 저희 헷갈리는 게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히 뇌졸중이란 어떤 거예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팔다리 마비가 있을 때 팔다리 자체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팔다리를 조종해주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에 의해서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거꾸로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요. 이 2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운동장애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3시간 안에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누가 쓰러지면은 막 당황부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나요? 사실 뇌졸중에 대한 응급처치는요. 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보통 집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할까요? 주물를 빨리. 것 같아요, 막. 주물르고 손을 따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청심환 같은 거 먹고. 맞아.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 따는 거 하지 말라고요? 네, 손을 따게 되면요. 네. 나중에 우리가 응급실에 와서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되는데 그게 피를 잘 먹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손, 발을 너무 심하게 따서 오신 분들이 그 약을 썼을 때 지혈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사실 오해가 있는데 하나 풀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뇌졸중을 걱정하시거나 뇌졸중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것이 막히면서 터지면서 뇌졸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무조건 육류를 안 드시고 채식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처럼 채식만 하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관 벽을 이루는 세포, 그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육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육식은 지방 함량이 적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닭가슴살 요리가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지방 함량이 적은 등심 부위가 좋거든요. 프로그램들 잘 이렇게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죠.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드라마 미생 다들 보셨죠? 네. 네, 이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병이 되는 거죠. 미병.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도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적극적인 생활 개선을 하셔갖고 미병이 병이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발병 후에 병원으로 가는 그 골든타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오늘 알아본 예방법들 잘 지키시면요. 뇌졸중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유성선병원 뇌졸중센터 한호성 소장님, 그리고 유승선 한의사님, 조경희 리포터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